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새롭게 진영을 갖춘 당정청, 다시 신발끈을 조이면서 심기일전 의지를 다졌지만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 여당 지도부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 재시동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대표적 검찰개혁론자이신 김용민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석 최고위원이 이제 되신 지 네. 2주기는 아니고 이제 2주가 됐는데요. 네. 뭐 길지 않은 그런 이제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네. 특히 이제 1위로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네. 어깨가 이제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2주간의 활동 소회 좀 들어볼까요? 네, 진짜 어깨가 너무 무거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수석 최고위원이 되긴 했지만 아직 그 초선이고 정치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이 또 험난하고 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보궐선거 이후에 패배 이후에 내년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국민들께 계속 약속드렸던 그 유능한 정당, 특히 민생과 개혁을 동시에 잘 챙기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뭐 사법개혁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개혁 이런 개혁 과제들을 잘 챙기는 당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변모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하나가 다 매우 어려운 과제라서 네,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네, 또 지난 금요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상견례를 가졌는데요. 여러 네.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곤 있는데 김 최고위원께서는 문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셨습니까? 네, 아마 예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검찰개혁 얘기를 또 말씀드렸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나 뭐 당위성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동안 접근해서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번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제 세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했는데 이제 40대 흔히 X세대라고 불리는 이 40대가 민주당의 굉장히 그 확고한 지지층입니다. 이 40대들의 독특한 특수성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40대에 대한 정책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화되기 쉬운 세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개혁에 대한 그런 열망들이 굉장히 높은 또 세대이고 연령층이기도 하거든요. 네. 과거 같으면 이제 보수화됐을 세대인데 특이하게 보수화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검찰 개혁을 매우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뭐 우리 정부가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지지할 수 있도록 유능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젊은층 이제 뭐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한 여론조사 발표를 보니까 민주당이 한 17점 몇 %에 뭐 약간 뭐 그 많지 않은 네. 그 지지율을 받았더라고요. 시급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주류의 이제 송영길 대표 당의 이제 선장이신데 또 친문 위주의 뭐 밖에서 이제 표현하기를 네. 최고위원들 간에 요즘 말로 하는 정말 그 케미가 잘 맞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이제 네. 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당의 이제 우선 순위를 두고 이제 온도 차이도 바깥에서는 이제 감지가 되는 상황인데 송 대표는 민생 또 이제 대표님 뭐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 또 개혁에 대해서 또 방점을 두고 있는데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개혁과 민생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매우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생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러면 민생을 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엔 다 그게 개혁 과제들입니다. 민생에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상징처럼 보여지는 게 부동산 문제였는데 네. 부동산도 어떤 세제 개혁이나 부동산 제도 개혁 이런 개혁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져서 민생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마찬가지로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불공정이나 세대 갈등 혹은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심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기존 기득권을 개혁해내지 않고서는 원상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혁이 꼭 민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검찰개혁 특위도 다시 시동을 네. 서서히 거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게 검찰개혁
그 지난 지도부에서 검찰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6월까지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거 패배 이후고 새 지도부 들어서면서 그게 조금 늦어진 감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이미 법안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6월까지는 여전히 통과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야당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한껏 벼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최고위원께서도 김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좀 의심이 든다,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여당의 지도부가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린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정확히는 의심의 눈초리라기보다 아직 검증이 좀 덜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제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처럼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랑 제가 말씀드렸던 건 좀 많이 다릅니다. 야당은 김호수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없다라는 쪽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정치적 중립성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윤석열도 검찰총장을 했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김호수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어느 정도까지 동의하고 있는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동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사실 공개적으로 검증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제 공석인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를 네. 두고 이제 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여야 모두 이제 절대 사수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이제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제 연계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뭐 좀 아까 이제 여당 그 간사 이야기도 들었지만 절대 뭐 놓아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네. 법적 의무이죠.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협상 대상이었던 그 상임위원장을 같은 성상에서 놓고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네. 도저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여당 그 일부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뭐 넘겨주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얘기는 이제 인사청문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인데 그 야당과 협치 차원에서 이렇게 하자라는 의견들이 뭐 소수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문제 역시 저는 그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원구성 협상은 작년에 다 끝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국회가 여지까지 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지금 갑자기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라는 것은 사실 좀 맞지 않는 얘기다. 합의 결과가 좀 다르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야당이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동안 어떻게든 계속 발목 잡게 하고 정쟁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빤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도 법사위에서 툭하면 야당이 발목 잡기의 행태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데 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정말로 뭐 법사위가 열리지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심각한 우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도 한치 뭐 양보가 없다면 이 이제 뭐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네. 이번 주까지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새로 그 간사가 저희가 이제 아마 박주민 의원이 간사가 될 것 네, 같은데요.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원내 지도부 간에 원내 대표단 간에 협의를 해서 인사청문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그건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네. 네. 내일 광주로 가시나요? 저는 안 갑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코로나 때문에 당 네. 대표님만 참석하도록 돼 있어서 네, 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갑니다. 됐군요. 네, 내일이 또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 날인데 사실 여당 지도부가 되고서 맞는 첫 그 5.18이잖아요. 그 감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변호사였고 광주 재판이 있을 때 내려가서 이렇게 참배를 몇 번 했었었는데요. 네. 이제 지도부가 돼서 같이 얼마 전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그 무게와 책임감이 남다르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5.18 그 광주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광주 정신을 과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부 고민도 좀 철저하게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그래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5.18 광주 정신 자체를 네.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 저는 매우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뭐 오늘 소식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뭐 그 표현을 보면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졌다. 뭐 누구를 향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에 살아있는 역사다. 뭐 자유민주주의에서 현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일련의 그 윤 총장의 네. 5.18 관련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런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거기서 뭐 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뺐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검찰의 자유를 뺐다라고 저는 읽힙니다.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검찰 개혁하면서 제동을 걸어왔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지 검찰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민들의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진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5.18을 폄훼하고 왜곡해왔던 지만원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 다 무혐의 처리했던 것을 보면 지금은 그냥 자기야말로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그리고 최고위원께서는 지난해 12월 말에 또 저희 뉴스앤 파워 인터뷰에 출연을 네. 하셔서 2020년 너무 바빠서 한 해가 그냥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는 더 바쁘시죠? 네, 올해는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최고위원까지 네. 당선이 그렇죠. 돼서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당 수석 최고위원으로서의 앞으로 목표와 각오 그리고 의정활동 계획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저는 최고위원 출마하면서 그 세 가지 약속드렸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당내 민주화를 약속드렸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제를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야 모두 다 각자 자기 입장에서 대선 승리를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습니다. 대선을 왜 승리해야 되는지가 빠져 있습니다. 대선은 결국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도 유능하게 개혁을 해야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약속드릴 수 있다 생각해서 그 과제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신 가운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뉴스앤파워 인터뷰는 여당 새 지도부의 우선 과제 그리고 법사위원장 재배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연계 방침에 대해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